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기나긴 암흑기가 끝나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이 환희의 순간 일본은 한반도를 떠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독약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적으로 남발된 조선은행권, 즉 종이 조각이 된 돈이었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이 화폐의 남발은 해방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며 전례 없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 같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패전이 확정되자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곧 떠날 총독부는 조선 경제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혼란 수습을 명분으로 조선은행권 엔화를 통제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은행권의 총 발행고는 약 4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항복부터 미군 진주까지 약 25일간의 공백 동안 조선 총독부는 무려 최대 14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만들어 시중에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금액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해방 직후 조선은행권 발행고가 1945년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돈이 시장에 풀리자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습니다.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죠. 통화량 증가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당시 쌀값은 무려 2400%가 뛰는 등 일반 민중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해방 직후의 통화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46년 5월 남한 경제를 더욱 교란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의 지폐를 인쇄하던 조선정판사에서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미군 정청 수도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 1200만 원어치의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했으며 이는 공산당 활동 자금 마련과 동시에 남한 경제 교란을 목적으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은행권의 무분별한 남발에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규모 위조 지폐 사건까지 터지자 이미 땅에 떨어진 화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미군 정기인 1946년과 1947년 본원 통화량이 매년 100% 이상 증가하는 등 통화 팽창은 멈추지 않았고 이 혼란은 이후 한국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독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나긴 싸움은 결국 강력한 정책적 조치와 구조개혁을 통해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중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정부는 원을 환으로 변경하는 1953년 제1차 화폐 개혁을 통해 화폐 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고 통화량을 억제했습니다. 이후 1962년에는 제2차 화폐 개혁을 단행하며 통화 단위를 다시 10분의 1로 변경하는 환을 현재의 원으로 절하하여 지하 자금을 경제개발 자원으로 흡수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는 물자 부족을 일시적으로 해소했으며 농지개혁은 농업 생산 안정과 자영농 확대라는 근대적 경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시킨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생산력의 확충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통해 만성적인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경제 체질 자체를 생산 중심으로 바꾸어 결국 인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경제적 재앙과 그 후 이어진 혼란. 그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이뤄낸 극복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경제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처절했던 싸움과 극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